비가 예.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데 안성맞춤으로 내리고 있어서 안성맞춤. 안성에서 6시에 떠나가지고 기분 좋게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 캐치프레이즈 한번 모아보셨어요? 제가 이미 지시했습니다. 저희 비서한테 그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네.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한 10개만 모아오시면 네. 저희가 방송에서 여론조사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여야를 하겠습니다. 떠나서 캐치프레이즈만으로 순위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장님 그 본격적인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원봉. 예. 예, 현충원에 가가지고 네. 김원봉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네.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6.25 전쟁의 희생자들이 있는 현충원 그리고 유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쩌면은 그 학살의 주범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기초가 됐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는 발언을 한 것은 전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김일성한테도 훈장 줘야죠. 김일성도 옛날에 항일 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통령 대선 절대 안 되죠. 남당 출신인데. 물론 그거는 제가 남로당인지까지는 모르지만은 남당 출신을 맞. 그거는 어떤 선거를 통해서 예. 된 거죠. 선거를 통해서 된 거고. 퇴타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어쨌든 다 때려치고 한 10시간 이거 가지고 얘기하던지요. 하고 싶은 말씀을 그래서 듣고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에 그 기획된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부적절했다. 이것은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이고 통일이 되고 나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북한이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북한의 6.25 공로로다가 최고 훈장인 노력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미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해치는 발언이고 대한민국 국가 수반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이걸 크게 지금 문제 삼고 있죠. 예. 자, 그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문제 삼겠네요. 당 차원뿐만이 아니라 뜻 있는 국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후폭풍이 알겠습니다.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원봉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그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짚어볼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여쭤봐야 되겠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네. 청와대에서 5당 회동하고 1대1도 하자. 네네. 했더니 아니다. 그건 안 되고 3당까지 하고 1대1 하는 것까지는 내가 용인하겠다. 이렇게 네네. 황교안 대표가 답변을 했는데 두 가지가 포인트가 하나는 왜 5당은 안 되고 3당만 돼야 하는가 하나 하고 그거를 본인이 용인하겠다는 표현도 이제 문제가 됐어요. 두 가지 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께서 정치를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용어 구사가 순간적으로 조금 잘못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썩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자회담 끝나고 나서 1대1 회동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뜻으로 이 얘기를 했기 나는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거는요. 근데 이제 용인하다는 뭐 정치하고 익숙하냐 아니냐고 상관없이 국어 아닙니까 국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단순한 실수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예. 이해가 쏙 가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쏙 가게 마치 해주셔야 지금 돼요. 예. 5자 회담하고 1대1 하면은
정상적인 거고 3자 회담하고서 1대1 하면 비정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그 민주당이나 뭐 저 정의당 의원님들이 나와서 제가 언론을 쭉 스크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혀 그거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달 9일 날 대통령이 2년을 맞아서 취임 2년을 맞아가지고 KBS에서 정부 출범 2주년 대답을 하는 와중에 예. 제의를 했죠. 여야 5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나는 5명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안 하겠다. 예. 1대1 회동하자. 예. 예.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은 예. 3대1하고 1대1 하자. 아, 5대1하고 1대1 하자. 예. 예.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은 내가 1대1을 처음에 제안을 했지만은 나도 양보를 해서 3당 대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대1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5당 원내대표가 모이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왜 지금 그러면은 그 이렇게 회담을 하게끔 벌어졌냐 보면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4월 29일 날 패스트트랙이 예. 우리 저 사개특위 또 그다음에 정개특위.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국회가 이제 급격하게 얼어붙고 예. 공전이 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을 풀어야 되는데 예. 풀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이제 대표회담이 나온 거고요. 예. 자,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닌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미끼 상품으로 해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독립을 불법 거래를 했죠. 네. 그래서 촉발된 현 정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게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두 사람이 공장장이랑 저랑 때리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공장장님을 좀 몇 대 더 팼어요. 예. 전 한 대밖에 안 맞았는데. 예. 그러면 화해를 하려면은 많이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피해를 본 건 우리 자유한국당이니까 아니 당연히 민주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게 맞는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5당하고 3당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 얘기죠. 예. 기왕이면 원내 정당 다 모이는 거 좋지 제가 그 말씀을 않습니까? 드릴게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공장장님 때릴 때 예. 공범들이거든요. 공범들. 예. 같은 편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는 데서 만나가지고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북한에다가 뭐 쌀을 주니 뭐니 하면은 아니 자유한국당 편들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3대2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3당 대표가 만나고 1대1로 만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발언을 할 정당만 모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노.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공장장님도 예. 이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국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세요. 지금이니까 소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예.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예전에 원내만 만났죠. 옛날에는요. 예, 예. 그 국회의원 20석 원내가 이하 아니라 교섭단체가 그렇죠. 아닌 교섭단체만 정당은요. 안 껴졌죠. 정당 취급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예. 심지어는 대표 발언 이런 것도 없고 지금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의원들은요. 의원들 상임위 배속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그 5당이 자, 만나고 문재인 했잖아요. 출범 이후로다가 예. 소수 정당에 배려한다는 것을 그 선의로 해가지고 자꾸 끌어들이는데 예.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나머지 정당들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연합군이니까 배려해내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 환심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5당 회동에는 이전에 합의도 자유한국당도 합의했잖아요. 그 합의한 거랑 지금 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죠. 차원이 틀린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교섭단체의 대표가 반대를 하면은 저는 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 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당 대표 회동을 하자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선택의 문제고 본인이 아쉬워서 만나는 거면은 만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저는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김정은이가요. 저 남북 정상회담에 되는데 뭐 10명 만나다 20명에 되면 해제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아마. 왜 북한의 지도자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남한의 자기 저 정치 파트너한테는 왜 이렇게 옹졸하고 저 궁색하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지역에서요 경찰서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만나자고 그러면요 온다 그러는 것도 제가 그럴 거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만납니다. 가서 만난다고 제가 격이 떨어집니까?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요 오늘 전화해가지고서 황 대표님 뭐 그럴 것도 없이요 제가 내일 국회로 가겠습니다. 국회 가가지고 만나봐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그러지 대통령이 격이 낮아졌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정은 대하는 것처럼 마음을 넓게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이 앉아봐야 일단 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앉으면 여당 편 들어줄 거 아니냐.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아니 그 자유한국당 입이 없나요? 자기 대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대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사람이 3명 오고 김어준 공장장 혼자이면 김어준 공장장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안 불편합니다 저는. 그럼 뭐 공장장은 특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제가 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이 안성맞춤 정신이 필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런 어쨌든 정신을 가지고 이건 마지노선인 거죠. 3당이어야 하지. 아니 근데 3당 대표 만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거거든요. 교섭단체끼리 만나가지고 해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다 5당이 합의하고 5당이 낀 일인데 다 그 정당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는데 당신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그것도 같은 의원들 예의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교섭단체로 그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식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해보셨죠? 딱지치기 할 때 예. 민주당에서 그걸 제의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은 딱지치기해서 한 장 자빠지면 한 장만 갖는 거고 저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딱지해가지고 2번 잡아뜨리면 한 장은 서비스로다가 더 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주는 대신에 민주당은 딱지 한 장씩 더 주는 거 니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 니들 내가 저 멋있는 칼 하나 가지고 휘두르게끔 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독립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불법 거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비유는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공장장님은 쏙 안 들어오는데 듣는 분들은 아마 쏙 들어올 겁니다. 네. 자 어쨌든 5당 말고 3당으로 하는 것이 지금 한교안 대표의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건 정치에서 네. 저 죽는 거 하나 빼놓고서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조건에서는 5당이 될 수도 있다. 아니 하지만 5당이 될 수는 없지만 5당이 될 수는 또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 또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네. 언제 그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하게 아니 그게 된다고 지금 저희가 기대하면 그게 지금 됩니까? 걱정인 게 예. 들어가긴 우리 들어와야 대통령이 되는데요. 참 외국을 참 뭐 나라를 위해서 나가긴 나가는 것이겠지만 예. 참 너무 자주 나가세요. 근데 또 나가시잖아요. 예. 그 나가기 전에 뭐 내일 뺏기 아마 9일 날인가 나가셔서 6박 8일 또 나가시죠. 저기 북유럽 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내일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제 방송 들으셨으면 대통령께서 내일까지 안 풀리면 또 한 일주일 걸릴 것이다. 일주일 이상 또 지연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내일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알겠습니다. 떠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지율 치고 올라가서 이제 그 민주당과 골든 크로스도 될 것 같다 싶다가 다시 주춤하는 것이 최근에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는 발언들이 나오고 계속 연속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계속 이어집니까? 당내에서 보시기에는 의원님은 뭐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소위 그 이런 그 불평등한 여러 가지로다가 일들이 예. 지속되니까 의원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야당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게 뭐 전투력. 야당인지 여당인지 헷갈렸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것은 그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으면서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물론 저도 다혈질이라 뭐 어쩌다가 후회할 말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보고요. 그 또 황교안 대표께서 적절하게 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고. 그 더는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의원들 각자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쯤 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말로 튀어나오다 보니 이렇게 된 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막말의 원래 원조는 지금 민주당인데 요새 참 잠잠합니다. 잠잠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당일 민주당 때 강성 발언을 하죠. 예,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여당인 것에 만족하고 정말 즐기는데 만족하지 않냐 그래서 여당- 뭐 정치는 여당 예. 정치는 다 청와대에서 해주니까 아. 우리는 그저 따뜻하게 지나자 뭐 지역 가면 뭐 시장 군수들 우리 편이니까 잘해줘 중앙부처 저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지금 전화하면은 민주당은 배가 장관들 불러가지고. 뭐 친절하게 잘 봐도 되니까 네. 이 정도면 되지 내가 뭘 바래 했고서 사실은 과거보다 열정이 많이 식은 것도 막말이 덜 나오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열정을 갖다 보면은 이제 실수도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열정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정치라는 것이 예. 서로 간에 그 마주쳐야 박수도 나고 예. 또 그리고 정치는 역시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청와대에다가 민주당 쪽 미루고 막말이 너무 있지 않나. 약해져가지고 좀 섭섭하시군요. 이렇게 취급받고 해야 되는데. 뭐 섭섭하다기보다는 예. 배가 불렀다. 혹시 저 그것이 친구들. 예. 무관심에서 발언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 막말 빈도가 그것조차도 같이 정비례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정도 줄어들고 물론 청와대- 민주당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당 하다가 배가 불렀다 이런 취지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따뜻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구 배고 본 거랑 뭐 반대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 야당 기질도 이제 생기고 그래서 네. 뭐 스트레스 받아서 강하게 들이받고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온 건데 민주당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또 청와대가 다 정치를 하고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근데 요새 민주당 빠져가지고, 보면은요. 예, 열정도 없어지고 요새 민주당 보면은 막말도 안 정말 하고.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 권력에 취해서 국정 운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데 요새 보면은 조금 권력에 취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이해찬 권력이 대표께서 예. 18명 장관들을 갖다 뭐 날짜를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간다거나 예.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뭐 양정철 원장이 국회의장, 국정원장 만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뭐 각 광역 단체장들을 만나면서 무슨 민주연구원이랑 뭐 정책 협약을 해요? 아니 세상에 옛날에 우리 여당일 때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거 자체가 다 사실은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고요. 저는 대단히 오만불손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10달 앞두고서는요 하던 일도 멈춰야 되는데 아마 선관위에서도 괴로울 겁니다. 근데 뭐 선관위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또 대장으로다가 갖다 놨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은 우리보다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치권이 사실은 그 국회가 공정하다 보니까 네. 볼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왜 홍카레오라고 유튜브에서 모여서 토론하는 크게 화제가 됐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는 못 봤고요. 조금 봤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좀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벤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멋진 거죠. 멋진 거죠. 멋진 것이다. 상대방을 그 대신 이번에 두 분이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두 분 스타일을 많이 억눌러 가면서 네. 그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것이 여야 정치권에 필요합니다. 내가 솔직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요. 지금 민주당에도 뭐 정치인들 몇 명은요. 그 사람들 나온 데면 다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 지 말만 해고 완전히 그냥 저 그 누굽니까? 민주당 그 누굽니까? 얘기했다가는 큰일이죠. 민주당 누구야? 그래서 누가 나오면 안 나온다고 아니 그러나요? 민주당의 모 의원이 나올 때 섭외가 어려우면 되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 의원이 누구죠? 당은 틀리다 알려주세요. 하더라도 네. 상대방 얘기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네, 완전히 그냥 배째라식으로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 사람 나오면 우리 안 나가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군요. 반대로 그쪽에서도 우리 당에 그런 의원들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이거죠. 그 1위가 누구죠? 민주당에? 제가 그냥 정치 생명 그만두고 얘기할까요? 예.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피하는 의원이지. 아니야 뭐. 저는 예. 그러니까 몇 선인가? 3선인가? 아니 재선인가? 특정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풍토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간격을 못 좁히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앞으로 그런 그 사실 능력이 있으니까 두 분이 붙는 거죠. 시원찮으면 붙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 누군가요? 그래서 유시민 그 이사장과 홍준표 전 대표께서 잘했고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 이런 그 이벤트들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부르면 가실 생각이 뭐 있고 당연히. 제 수준에 맞는 사람이 하자고 그러면 네. 뭐 충분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피 인물 1위는 누군가요? 그러면 그 김어준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도 좀 하나씩 예. 잊고 사세요. 어떻게 사람이 다 알고 살라 그럽니까? 제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